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시계, 그러니까 LED로 켜지는 한글 시계를 그 퓨전 360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퓨전 360을 켜셨으면 그 파일을 저장을 먼저 해주세요. 자, 이렇게 LED로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 후에 저장이 다 되었으면 이렇게 상단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탑 뷰를 기준으로 이 면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스트립 LED의 그 패턴을 화면에 표시를 해줄 건데요. 스트립 LED 같은 경우는 우선 가운데 있는 작은 그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의 렉탱글 메뉴 중에 센터 렉탱글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그 지름 그 가로 세로 5mm인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그 스트립 LED의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그 LED 하나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LED 모양을 만들었으면은 거기다가 다시 한번 더 스케치에 렉트앵글 그리고 센터 렉탱글을 선택한 후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16.8 그리고 세로 길이를 9.75로 해주시면은 이 스트립 LED의 한 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스트립 LED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요게 한 줄에 6개씩 그리고 이 한 줄이 다시 6줄로 이제 총 36개의 LED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기준점을 먼저 고정을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점 기준으로 높이 50에 놓고 그리고 가로 넓이 50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을 전체를 선택하시고 스케치에 렉탱귤러 패턴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그 스페이싱이라고 이렇게 그 창에서 설정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요 간격을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요 밑에 길이를 16.8로 했으니까 요 스페이스로 놓은 상태에서 간격을 16.8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이 스트립 LED가 자동으로 그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제가 6개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6개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얘네를 다시 한번 전부 다 선택한 후에 다시 한번 렉탱귤러 패턴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 그 위쪽으로도 우리가 그 개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간격이 대략 한 5cm, 5mm 정도 해서 우리가 이것도 15mm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LED가 그러니까 요 한 칸이 그 시계에 글자가 빛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전부 다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가 각자 16.8씩 해서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모두 36개의 LED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의 역할을 할 걸 만들어 줄 건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LED 스트립을 잠깐 숨겨놓고 새로운 스케치에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탑뷰를 기준으로 새로운 스케치를 생성해 주시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스케치에 렉탱글 메뉴를 선택하시고 투 포인트 렉탱글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가로 세로 길이를 115mm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렇게 보내주시고 얘네 간격을 설정해 줄 건데요.
우리가 LED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간격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기준으로 13, 그리고 요 LED 선 기준으로 13. 이렇게 하면은 얘가 딱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 LED에 빛이 투과될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구멍을, 그러니까 빛이 투과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또 그려주고요. 자, 이 구멍 그린 거를 그 스케치 메뉴에서 렉탱귤러 패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6개, 6개, 16.8, 16.8로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LED에 빛이 투과될 구멍을 이렇게 자동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판과 위판을 만들 준비가 대략적으로 되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스케치의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각 모서리별로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약간 6mm 정도 저희가 그 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mm. 자, 이렇게 모서리를 처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3D 프린터로 이걸 전체를 뽑기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를 같이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을 끼워줄 그 파트를 설계를 대략적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 라인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 하나하고 니은자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한번 더 여기 가운데 모서리에 3mm 그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왼쪽 선을 기준으로 얘가 7mm, 9mm, 그리고 얘도 요 선을 기준으로 9mm 떨어지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외벽 기준으로 5mm, 얘도 요 외벽 기준으로 5mm.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선들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둥 부분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요 길이를 2mm 정도만 튀어나오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딱 그 옆 벽들을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도 반복해서 그리긴 번거로우니까 다시 한번 더 스케치의 미러 도구를 이용해서 그 가운데에 선 하나를 이렇게 긋고, 자, 중간에도 중점을 기준으로 선 하나를 긋고 해서 요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러 기능 선택하고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러 라인으로 가운데 선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저기로 복제가 되고요. 이 아래쪽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여기로도 복제가 되죠. 자, 일단 위로 복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 영역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 같이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미러 도구를 선택한 후에 미러 라인으로 요 중간선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기둥들 4개가 복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입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그 스케치 편집을 종료하고요. 크리에이트 메뉴에 익스트루드 기능 선택해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5를 입력해서 반대쪽으로 돌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가 이렇게 위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이 기둥들 위치를 선택을 하신 후에 크리에이트 메뉴에 다시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약 40mm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40mm가 아니라 35mm입니다. 35mm.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조인이 아니라 뉴 바디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제 옆 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케치 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옆벽도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케치를 하나 하시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신 후에 5mm 한 다음에 5mm 익스트루드를 하고 뉴 바디를 선택하면 이렇게 옆벽이 생깁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네 군데에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건 굳이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중간판을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메뉴에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하고 전체 영역을 선택한 후에 익스트루드 영역을 선택하고 이렇게 전체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바디를 표시하고 스타트 영역을 프롬 오브젝트로 바꾼 후에 이 기둥의 윗면부터 5mm만큼 이렇게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 대신에 뉴 바디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LED를 붙일 수 있는 판이 된 거고요. 자, 요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글자를 새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스케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에 바디는 정신없으니까 꺼놓고요. 스케치에 텍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자를 새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에 한글 입력에 좀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글자만 입력하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입력해야 표시가 되더라고요. 자, 글자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LED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얘가 실제 어디로 배치를 할지, 그리고 글자체도 이제 한글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글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리 입력을 해둔 게 이렇게 미리 글자를 다 입력을 해뒀습니다. 반복 작업들은 미리 처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위에 글자를 저렇게 한 글자씩 새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글자를 새길 때 이 글자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글자를. 그래서 이 글자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스케치 편집 상태에서 이 글자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익스플로드 텍스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글자를 분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이제 글자가 다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선들이 겹쳐 있어서 지금 다른 영역들이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데 요 기존에 이제 투명한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밑에 표시해 둔 상태에서 스케치에 텍스트 도구 선택하고 열 그리고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 폰트를 바꾸고요. 자, 그리고 폰트를 바꿨으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익스플로드 텍스트를 해서 이렇게 글자를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반복해서 36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폰트로 요걸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폰트를 다 입력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글자판을 이렇게 미리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이걸 레이저 커터로 보내가지고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계의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